오늘은 이제 연말이잖아요. 내년장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탐방을 좀 다녀왔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탐방을 좀 다녀왔는데 와. 원래는 제가 이거를 그대로 보고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적은 걸 보니까 이렇게 적은 게 아마 좀 지저분한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글을 썼는데도 뭐라고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악필이라. 그래서 PPT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탐방 노트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금 관련주예요. 금 관련주. 금. 요즘 금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금이에요, 금. 금과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에 조그맣게 회사의 이름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예요. 깔끔하게 이 홈페이지가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좀 캡처를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회사의 이름은요 다름이 아니라 MK전자입니다. 이 메인 페이지에 있는 MK전자, 이게 영어를 좀 모르시는 분들은 이 회사가 도대체 뭔 회사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MK 요것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갔다 온 이유는 IT 쪽 섹터예요. IT 쪽 섹터인데 그래도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탐방을 다녀왔고 반응 호응도라고 해야 될까요? 뭐 나쁘진 않아요. 하나씩 좀 볼게요. 회사명 MK전자 딱 나와 있네요. 이제 MK전자를 다녀왔고요. 주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본딩 와이어 쪽하고 솔더볼 요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전기차의 음극재 쪽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폐기물. 폐기물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자원 재활용. 뭐 이쪽을 신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회사의 현황이나 이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밑에 있어서 좀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토지신탁을 자회사로 좀 두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에 동부엔텍이라는 자원재생 쪽에 있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ESG 쪽 경영을 박차를 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MK전자 중국 법인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뭐 요 부분들 보게 되면 뭐 경기도의 용인 본사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음성에 제2공장이 있고 중국 법인 쿤산 쪽에 중국 법인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뭐 4,700억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거 껑충 뛰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나름대로 좋은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이 회사가 제가 왜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영어로 다 써 있으니까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전 세계 140여 개 이상의 글로벌 반도체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수출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쪽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보통 보게 되면 뭐 IT 쪽 같은 경우 뭐 삼성이라든가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매출 기준으로 따졌을 때 2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고객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펼쳐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좋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사업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 본딩 와이어 쪽에 일단 사업이 있어요. 자, 본딩 와이어 쪽을 좀 보게 되면 반도체 조립 공정의 핵심 소재
핵심 소재로 실리콘 칩과 리드를 연결을 해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부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 굵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초미세선으로 고온 접합을 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부분들은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사실 이게 플립칩이 나오게 되면 플립칩 방식으로 나오게 되면 본딩 와이어가 죽을 거다, 사장될 것이다라는 그 의견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플립칩 같은 경우는 10% 정도 시장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러한 이유는 효율은 높지만 한정적인 상황이고요.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딩 와이어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중이나 이런 부분도 보게 되면 약 65%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동사의 매출 부분에서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의 비중이 더 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비메모리 쪽을 키우겠다라고 했던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고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비메모리 쪽의 매출 비중이 크다라는 얘기는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3분기보다는 4분기, 뭐 올해보다는 내년 이쪽의 시장이 더 좋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을 좀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 기업이 금을 활용한 골드와이어 방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구리와이어도 하고 실버와이어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적으로 좀 보게 되면 골드와 팔라듐 도금으로 활용을 해서 본딩 와이어를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MK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금 시세 같은 경우는 연동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다른 쪽 부분들, 다른 원자재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이 MK전자 같은 경우는 금 연동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진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골드와 팔라듐 도금을 지금 이게 조금씩 추진해 나가고 있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수익성이 골드 쪽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런 쪽에 있어서의 적용 분야가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구리나 실버와이어 등이 다양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되니까. 그죠? 열의 온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버와이어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쪽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요 같은 얘기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고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본딩 와이어 같은 경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측면을 놓고 보게 된다면 거의 뭐 세계 1위 그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특히나 이 본딩 와이어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기업에 납품을 직접 합니다. 직접 납품을 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보다는 컴퓨터라든가 IT 기기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메모리 쪽이 좀 성장을 하고 자율주행이라든가 인공지능 쪽이 점점점 커지게 된다라면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투자도 늘어나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이 본딩 와이어 같은 경우는 쓰임새가 더 많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보다는 컴퓨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교체 주기가 자동차는 보통 10년,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정도의 교체 주기가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교체 주기가 긴 것보다는 컴퓨터처럼 짧은 쪽에 집중을 하자. 그런 쪽에 이 방식을 좀 택하고 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 쪽 같은 경우도 이제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 쪽에서도 점점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더볼 같은 경우 이제 본딩화해 봤으니까 이제 솔더볼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 솔더볼 같은 경우는 일본의 센주공업사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거의 독과점 상태였었어요. 근데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몇몇 기업들에서 요청을 했죠. 야, 니네가 한번 개발해봐. 그렇게 해서 숄더볼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숄더볼의 단점은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술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일본의 진입 점유율을 조금씩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보게 되면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숄더볼 같은 경우 필요한 이 굴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연동제가 좀 아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고민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고객사가 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다는 그 강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양적인 부분들로 승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 사업 전체 매출을 보시면 사업 전체 매출 중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은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다라는 거, 매출처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쪽에 쏠림을 당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봐야 되겠죠? 그럼 다음 화면을 넘겨봅시다. 자, 본딩와이어 시장 점유율을 좀 보게 되면 올해 21년도에서 이제 23년으로 좀 넘어가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23%였어요. 근데 20년도에 25%까지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시켰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숄더볼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14%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던 게 23년도는 16%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장 점유율 1인데 77%가 뭐 한 기업에 있는 게 아니라 겁나게 많은 기업들이 쪼개져 있어요. 쪼개져 있고 그 시장 점유율을 따져보게 되면 MK전자가 가장 파이를 크게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전망. 아마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다들 커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물론 메모리냐 비메모리냐 여기에 따라서 뭐 주춤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많다. 그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쪽에 있어서의 성장, 이 부분들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20년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60% 이상 성장을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된다면 한 5% 정도 성장을 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MK전자의 소재도 계속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지역별로 증설객이란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중국이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중국 쪽이. 그 다음에 뭐 대만 쪽도 증설을 상당히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요. 국내 쪽도 증설하고 있는데 본딩 설비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신주, 발주 주문량이 21년 말까지 일단 포화된 상태예요. 그리고
중화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본딩 와이어 시장은 성장을 더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K전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반도체 시장, 여전히 반도체 시장의 전망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교체주기 때문에 IT 쪽, 컴퓨터 쪽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점차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거죠. 내연기관 자동차에 있었을 때는 한 대당 반도체 칩의 수가 20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전기차로는 600개의 반도체 칩의 개수가 필요하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2000개 가까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MK전자의 본딩 와이어는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야, 그러면 본딩 와이어 안 쓰고 플립칩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플립칩은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기보다는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고온, 습도 이 부분들 때문에 플립칩이 들어가지 못하고 본딩 와이어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MK전자는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제조업체와 직간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NXP라든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르네상스 이런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손에 꼽히는 그런 기업이죠. 여기 뭐 TSMC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쪽에 서로 직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근데 직거래를 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거의 안 되는데 MK전자는 손에 꼽히죠. 몇 안 되는 그런 기업이다. 그만큼 각 기업들에 있어서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시장 쪽을 보게 되면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자동차 쪽만이잖아요. 그죠? 가전 쪽이라든가 어떤 이제 IT 기기를 보게 되면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냥 여기에서는 차량용 반도체만 얘기를 했는데 모든 IT 기기라든가 뭐 냉장고, 세탁기부터 다 필요 없고 다 전부 다 비메모리 쪽에 쓰임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의 화두가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니까 단적으로 좀 놓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반도체에 적용되는 부분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파이는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MK전자는 매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시장과 함께하는 본딩 와이어 시장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비단 자동차뿐만을 좀 보는 게 아니라 PC 또는 스마트폰, 비대면 서비스라든가 5G 통신 장비 확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견조한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서버 쪽 같은 경우는 핀테크라든가 메타버스, 온라인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서버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전기차, 자율주행, 뭐 이런 전장 쪽에 있어서의 강화, 거기에 따른 수요가 지속이 될 거고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신뢰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본딩 와이어 쪽 시장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사물 인터넷이나 헬스케어, 뭐 스마트폰, 뭐 이런 생활형 가전 내에서도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 있어요. 결국은 그냥 전기 들어가는 데 있으면 다 쓴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본딩 와이어 시장과 MK전자를 좀 보게 된다면
본딩와이어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8에서 10% 정도를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딩와이어 시장 연평균이 8에서 10% 성장을 하는데 이 MK전자 같은 경우는 똑같이 8에서 10% 정도밖에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매력이 없어요. 거의 2배에 가까운 15% 연평균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는 시장 평균보다도 더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